이성계는 왜 아들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나? 조선 건국 초기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를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오호. 때는 조선이 건국된 지 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398년 8월 말 경복궁에 불안과 공포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도끼로 가득 찬 눈을 한 신하들이 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섭게 들이닥친 신하 중 몇몇이 왕의 침전에 있던 누군가를 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끌려나갈 위험에 처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끌려나가는 걸? 놀랍게도 이 인물은요, 궁에서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바로 17살 세자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석. 아. 세자가 궁 밖으로 끌려나가기 일보 직전인 전대미문의 상황. 자, 신하들은 얼른 가자면서 독촉했고요. 세자는 마지 못해서 발을 옮깁니다. 그런데요, 이들 곁에서 참담하게 이 광경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조선 최초의 세자가 끌려나가는 걸 막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본 이성계. 자, 사실 쉽사리 이성계가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태조 이성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이방 우리가 배웠. 이방원. 네,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32살의 왕자 이방원이 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조난, 네. 이 난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차 왕자입니다. 오. 그냥 왕자였는데 1차 왕자였나. 와. 네, 맞습니다. 자, 이때 이방원은요, 자신을 따르는 그 측근들과 함께 종친 및 많은 개국 공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궁을 장악했죠. 자, 그럼 아버지 이성계를 따르는 세력들 대체 뭐라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성계 편 중 일부는 이방원 쪽에 가담했고요, 일부는 죽거나 도망간 상황이어서 힘을 좀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자가 끌려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성계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자 이방석이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우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째 아들 이방번과 또 딸 경순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 이제까지 살해당했습니다. 우와.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성계로서는 차마 상상하지도 않았던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자, 사실 아들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고 요구한 건 세자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세자를 끌어내기 전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바로 적자이자 장자를 세자로 세운 것이 도리입니다. 천하께서는 적장자 영안군을 세자로 삼으소서. 첫째 사망 후 사실상 장자인 둘째 영안군 이방과를 세자로 세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성계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가장 이뻐하고 가장 똑똑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줄 거다. 알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자를 교체하겠다고 이성계가 윤호하자 이방석은 폐세자가 되어 궁 밖으로 끌려나간 뒤 살해당한 겁니다. 이때 이성계가 마음이 찢어져도 세자를 순순히 놔준 건 이방원이 적어도 이복 동생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그 믿음 산산조각 나버렸던 겁니다. 자, 그다음 이성계는 둘째 아들인 이방과가 새로운 세자가 됐다는 교제를 결국 내립니다. 아들 이방원에게 무릎 꿇은 아버지 이성계. 사실상 아버지에게 칼을 겨눠서 권력을 장악한 아들 이방원. 자, 그렇게 극한으로 치달은 이성계, 이방원 이 부자 사이. 그러면 둘은 원래 이렇게 날이 선 사이였을까요? 아니겠죠.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유, 아기 때는 얼마나 애기 중지 이뻐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선 건국 전만 해도요. 이성계가 제일 아낀 아들이 누구였다? 이방원. 이방원이었습니다. 오. 이성계가 이방원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우 씨 아실 것 같아요. 배웠습니다. 네, 과거 급제. 맞습니다. 아, 맞네, 맞네. 1383년이었죠. 17살 이방원은 이성계 아들 중 유일한 문과 급제자가 됐습니다. 이성계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너다. 오. 네. 그럼 뭐 거의 그러니까. 책봉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어. 그럼요. 무한 신뢰했죠. 그 이성계가 변방 동북면 출신이라고 하는 무관 출신이라는 것이 늘 컴플렉스일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집안에서 문신 관료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꿈을 이방원이 이방원. 이뤄준 거거든요. 진짜 그건 참 기뻤겠다. 대견했겠죠. 그리고 위화도 해군 때에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달공을 했었는데 그걸 피난시켜가서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에게 이방원은 자신의 꿈을 이뤄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정치적으로 든든한 존재였던 거죠. 엄청 좋았겠다. 네.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두텁게 쌓여가던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그런데 조선 건국을 3개월여 앞둔 무렵에 이 둘 사이가 쩍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92년 4월 이성계가 찾아온 이방원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한마디를 합니다. 죽고 싶은 심경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성계가 너무나도 아꼈던 인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인물 누군지 한번 네. 보시죠. 아, 바로 고려 문신 정몽주. 고려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명망 높은 관리였죠. 사실 이성계와 정몽주는요 30년 가까이 그 친분을 쌓은 관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운 뒤 어떻게든 정몽주를 설득해서 그의 뛰어난 능력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정몽주가 백주 대낮에 피살됐던 충격적 소식이 이성계에게 전해진 겁니다. 자, 정몽주를 죽이라고 명한 사람은 누구? 이방원. 이방원.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살해한 뒤 곧장 이성계를 찾아가 고했던 겁니다. 이때 이성계 이방원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호통칩니다. 불효다. 불효다. 대노한 이성계를 마주한 이 이방원. 이때 반응 기죽지 않고 맞섭니다. 정몽주를 죽인 게 효도입니다. 와. 당시 이방원에게도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고려를 뒤엎으려는 이성계를 막으려고 이성계 측근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걸 들은 이방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몽주를 그냥 살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뜻을 어긴 아들에게 화가 난 이성계.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이방원. 이제껏 두터웠던 부자 관계엔 커다란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3개월 후인 1392년 7월. 자, 조나단, 이때 역사가 크게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뭔가요? 이제 92년이죠. 조선이 건국됩니다. 맞습니다. 조선 건국. 건국. 이성계가 드디어 조선을 세우고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되었죠.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개국까지 가장 공이 컸던 아들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 자, 그렇다면 개국 후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을까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대로 된 직책을 안 줘서 맞아요.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다 기대했었는데 그때 그 기대한 만큼 뭔가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어떤 관직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먼 북쪽 동북면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방원이 잠시 동북면으로 간 사이에 이성계는 둘째 부인 신덕 왕후가 낳은 11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너무 화나죠. 그 우와, 이방원 동북면 가 입장에서. 있는 사이에 세자를 앉힌 거니까. 그러니까요. 큰 공을 세웠는데. 그렇죠? 예. 이성계는 이방원을 측근에 둘 생각도, 그에게 후계자 자리를 줄 생각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고할 것이 있다면서 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왕자 이방원의 자존심에 제대로 상처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시죠. 입궐하려고 하면 문지기가 힐난하여 비록 고할 일이 있어도 와. 내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감히 왕자한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문지기가 지금 왕자를 막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너무 섭섭하겠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방석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부인한테 낳은 아들들을 막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했던. 맞습니다. 그 당시 세자의 친모인 신덕 왕후와 정도전 등이었습니다. 정도전. 정도전. 맞네요. 그럴만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이성계가 직접 이방원을 궁으로 부릅니다. 자, 이번엔 이방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른 거니까 불렀으니까. 들어가야죠. 네. 왕의 부름으로 온 거니까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요, 이방원을 향해 아주 호통을 칩니다. 왜 너는 내가 맡긴 일이 있는데 와서 구하지 않느냐? 예? 자, 뭐야? 그러자 이번엔 이방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못 들어가게 하는데 맞아.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문지기가 저를 힐난하는데 어떻게 들어? 엄청 섭섭하게 얘기했겠죠. 네. 문지기가 트집을 잡아 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했겠죠. 궁 안에 자기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 은근히 이른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문지기 때문에 궁에 못 들어왔다는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니, 나라의 왕자가 문지기가 막는다고 못 들어온 건 네가 오기 싫었던 거 아니냐? 거의 비슷했는데. 오답! 거의 비슷했는데. 오답! 정답. 네, 오답. 정답. 그거 살짝 바꾸면 되겠는데. 네, 정답. 자, 예원 씨. 막아도 너가 뚫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정답! 아이고, 내가 거의 정답인데. 얘들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혼을 낸 거예요. 이성계가 정말
이방원의 속을 이렇게 계속해서 긁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성계는 과연 이때 아들 이방원이 견제받고 있다는 사실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지 않겠죠. 근데 완전 그냥 마음이 그냥 엄청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로 맞습니다. 깊어지고 있어요 골이. 네, 맞습니다. 아유. 네, 네. 안타깝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에 대한 공연한 트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성계는 이방원에 대한 화를 풀지 않았던 거지요. 더군다나 방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잘 알고 있는 이성계는 어린 세자를 해칠까 봐 걱정하는 과정에서 방원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해칠까봐. 아, 세자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성계는 개국 이후에도 아들 이방원에 대한 분노를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성계에게마저 견제당한 이방원은요, 한직만 돌면서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와, 6년. 자,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1398년이 됩니다. 이성계와 이방원, 이 부자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건. 나단 씨 뭐라고요? 1차 왕자의 난. 네. 1차 왕자의 난이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이 있기 전 이미 이방원은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끼에 찬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일. 이를 갈고 있던 누군가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정도전. 그렇죠. 그렇죠. 정도전. 난을 일으킨 그날 밤 이방원은 정도전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은 궁에 있던 이성계에게 곧 전해졌죠. 야 이게 갈 때까지 왔어. 이성계에게 정도전은 모든 걸 믿고 맡긴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을 아들 이방원이 죽였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성계는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이성계 심정은 어땠을까요? 답답해 답답해.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권 사이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이성계는 이방원을 어떻게 뭔가 할 수는 없는 맞아. 현실에 대해서 뭔가 답답하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몽주의 죽음으로 부자 사이에 금이 갔다 간다면 1차 왕자의 난 이후의 정도전의 죽음은 부자 사이의 간격이 정말 충격적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다 이방원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1차 왕자의 난 그 피반한 끝에 이성계는 이방원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